해상 크레인 끝에 달린 고리를 러그에 끼워 들어 올려야 한다. 고리 무게만 5kg에 달하는 쇳덩이를 잡고 일일이 사람이 연결해야 한다. 이날 선적해야 하는 어초는 총 7기. 2대의 바지선에 나눠 실어야 한다. 약간 드세요. 약간 드세요. 하나의 어초를 바지선에 싣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1시간 동안 어초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크레인이 어초를 잘 들어 올리는지, 옮기는 도중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는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한 바지선에 4개의 어초를 실어야 하는 까닭에 어초가 놓일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모두 실을 수가 없다. 가장 위험한 때는 어초가 바지선에 놓이는 순간. 다른 어초와 부딪히면 석 달 동안 애써 만든 어초가 부서질 수도 있다. 크레인 기사와 호흡이 맞지 않았다. 오늘따라 어초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지름 13.5m가 넘는 대형 어초 4기를 바지선에 싣기 위해서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바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한 40m 넘는 바지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에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 바지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짐을 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부산 대변항에서 만들어진 강제 인공어초는 모두 7기.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어초 선적 작업은 저녁 때까지 계속됐다.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인공어초는 바다 한가운데로 옮긴 후 투하한다. 바닷길로 꼬박 10시간. 경상남도 거제시까지 가야 한다. 동력이 없는 바지선으로 이동하는 까닭에 시간은 예상보다 더 걸렸다. 밤샘 항해를 한 끝에야 거제 학동만 근처에 도착했다. 바람은 어제보다 잦아들었다. 인공어초는 물고기들의 집. 어초에 해조류가 부착해 번식하면 그곳에 어류들이 모여들어 이른바 바다목장을 형성한다.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제어초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녹슬어 있다.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예, 녹은 플랑크톤이 좋아하는 일종의 일차원적인 어떤 먹이사슬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이온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형성되면서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장고기들이 모여들고 콩고기들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해초가 이렇게 덮임으로써 이제 산란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 인공어초는 바다의 지반, 수심, 물고기가 사는 종류 등 철저한 사전조사 끝에 투하할 지점을 정한다.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했더라도 어초를 지정된 좌표에 넣지 않으면 바다의 쓰레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 통제선에서 GPS를 이용해 좌표를 알려준다. 인공어초를 투하할 곳은 거제 학동만 근처. 여기 가깝게 4177에 그럼 뒤쪽이다. 그지?
좌표가 정해지면 바지선의 위치를 정한다. 됐나? 현 위치입니다. 현 위치. 이 위치면 괜찮다. 됐다. 알았다. 내거. 뗄 수 있으면 그 정확한 곳에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보차가 뭐 이 바다에서 1m도 안 나게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소형 입장에서 보면 우측으로. 들어오실 때 이렇게 자리를 잡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알겠습니다. 자, 덕양호 우연으로 좀 더 잡아주세요. 위치 선정이 끝나고 나면 크레인에 부표를 달아야 한다. 바꾸면 돼. 이게 부력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탁 주면은 이게 이렇게 거꾸로 들리니까 빠지지요. 크레인과 연결된 어초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일일이 고리를 풀어주지 않아도 부력을 이용해 자동으로 풀리게끔 하기 위해서다. 바다 위, 그것도 파도 때문에 흔들리는 어초에서 부표를 다는 것은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날 지경. 이뿐만이 아니다. 공중에서 흔들리는 부표를 잡아 어초에 매다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하기 힘든 일이다. 바람이라도 불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파도가 치면 어초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 부표를 다는 작업이 무사히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강제 어초를 바다에 넣는 작업. 어초가 수면에 닿자마자 바다가 어초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팔각 반구형 강제 어초는 거제시 학동만 앞바다 수심 13m 지점에 투하됐다. 이 어초는 돔, 볼락, 쥐치 등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줄 것이다. 연안이 많이 항폐화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하여튼 이 작업을 불법 조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고갈되는 사실이거든요. 어족장을 보호함으로써 또 주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바다를 좀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총 7기의 강제 어초 모두가 바다에 투하됐다. 어초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특수 카메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잠수부다. 촬영을 꼭 해야 되나요? 그죠? 어초만 넣는 게 아니고 어초가 잘 나는 것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어류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바다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에 어초를 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닷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드디어 어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모래로 된 바닥에 제대로 자리 잡은 강제 어초. 철골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복잡한 구조는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잘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초 러그와 연결된 크레인 고리도 부표에 의해 분리됐다. 수중 확인 작업이 모두 끝났다. 바다가 늘 평평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펄 지형 중에서도 굉장히 연한 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됩니다. 그런 곳에 놓으면은 어초로서의
나중에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그런 지형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어초로 꽉 찼던 바지선은 이제 텅 비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 그래도 작업자들은 보람을 느낀다. 이걸로 인해서 바다에 고기들도 많이 형성된다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이렇게 늦은 밤 선실로 돌아오고 나서야 작업자들은 한숨을 돌린다. 이정춘 소장은 선실에 오자마자 파스부터 꺼낸다. 몇 년 전 작업하다 다친 곳이 또 욱신거렸기 때문이다. 수술한 작업 같은데 여기는? 맞아요. 수술했어요. 이 무릎 아래쪽이요? 예. 고수 작업하다가 좀 다쳤죠. 어머님 슬리퍼 좀 신을게요. 예. 높은 데 올라가셨다가 예.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뭐 비슷한 거죠. 아내분은 모르세요? 이렇게 힘들게 한 건? 몰라야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집에 가서 그 직장 생활을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불어나 있겠어요. 대부분 아빠들이 많이 숨기고 살지 않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 그것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다. 배 안에서는 라면에 돼지고기 볶음만 있으면 훌륭한 저녁 식사가 된다. 아침 점심까지 걸은 채 계속됐던 작업. 오늘 처음 먹는 한 끼 식사다. 특별한 재료도 없이 동료들이 뚝딱 만든 식사지만 지금만큼은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식사 안 해요? 빨리 힘들어. 나는 라면 진짜 옛날 잘 먹었는데. 맛있다. 가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동료들이. 따뜻한 밥 대신 라면으로 한 끼 겨우 때우지만 이들은 이런 생활에 이미 잔뼈가 굵었다. 부산 대변항에 위치한 인공어초 제작장. 또다시 강제어초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강제어초는 HB물 절단해서 만든다. 철골을 이어붙여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에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재단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센터 파이프를 해가지고 저 큰 파이프가 있어요. 중심에 들어가는 파이프인데 그게 이제 바로 붙을 거예요. 원형 파이프가 들어가는 자리와 H빔을 연결하는 자리. H빔을 세우는 자리가 정해지면 모양에 맞게 잘라야 한다. 철제를 자르고 나면 강제어초의 1층 구조를 만든다. H빔을 옮기는 데 동원되는 것은 크레인. 철제가 옮겨지면 어초의 팔각형 모양을 만든다. 모형 자체가 팔각 방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한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가 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팔각 형태를 만든 거예요. 팔각 방구형 강제어초는 4층의 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다. 각 층 사이 원형 파이프로 뼈대를 올린 다음 철제 500~600개를 이용해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팔각 방구형으로 그물에 잘 걸리지 않고
물고기들이 잘 놀 수 있는 인공어초가 완성된다.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하나의 무게만 약 7톤. 일일이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쌓아야 한다. 이때 구조물이 중심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무게 중심을 잡아준다. 아직 팔각 구조물의 용접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자칫 잘못해 크레인에서 떨어지면 구조물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 어초를 쌓아 올릴 때는 원형 빔이 끼워질 위치를 재빨리 찾는 것이 관건. 어초를 빙빙 돌리며 자리를 찾는 작업자들. 이때 철제 빔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크레인과 할수 있는 게 무거운 들을 수밖에 역할도 나죠. 나머지 사람이 손수로 이제 손수로 잡아주고 돌리고 해야 되니까 크레인 혼자 스윙하면서 돌 수가 없잖아요. 어초 중앙에 들어가는 것은 거대한 원형 빔. 원형 빔이 들어갈 공간 외에 단 1mm의 틈도 없기 때문에 원형 빔을 똑바로 세운 후 밀어 넣어야 한다. 팔각 방구형 강제 어초의 크기는 3가지. 바다 수심에 따라 들어가는 어초의 크기도 달라진다. 면적하고 높이가 다릅니다. 같게 만들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수심에 따라 달라지니까 수심이 깊은 데는 뭐 9m 대형강제, 그다음에 뭐 중간 해역 같으면은 중형 한 6m짜리, 그다음에 15m 이하 같으면은 이제 소형 4m짜리. 이렇게 이제 높이가 다르니까 그 해역에 따라서 달리 그 모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공어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수심 30m에 이르는 바다에는 보통 폐선을 개조해 만든 대형 어초가 쓰인다. 폐선으로 만든 어초는 관광 자원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의 좋은 안식처가 된다. 쥐치와 솔배 간팽, 자리돔들도 폐선에 둥지를 틀었다. 수심 20m 내외의 바다에 쓰이는 것은 강제어초. 강제어초는 물고기는 물론 어패류들에게도 살기 좋은 집이 된다. 문어와 당도다리, 말미잘과 산어초의 일종인 가시수지 맨드라미류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비교적 얕은 수심에 쓰이는 것은 콘크리트 어초. 콘크리트 어초는 주로 해조류와 어패류들이 모여 산다. 면미역과 군소를 비롯해 멍게와 해삼도 볼 수 있다.